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림살이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마음마저 여유로워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이럴 때 잠시나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YTN 추석 특집. 이 시간은 세계의 오지 히말라야 산간벽지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원불교 강남교당 박청수 교무를 모시고 나눔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추석 연휴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무라는 말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말이거든요. 이 네. 교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교무는 원불교의 성직자, 교역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톨릭의 신부나 네. 불교의 뭐 스님처럼 스님, 네, 원불교에서는 교무라고 네. 그러는군요. 남녀 똑같이 교무. 네. 저희가 앞부분에서 라닥 지방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네. 사실 화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현대 문명으로부터는 100년이나 뒤떨어진 그런 세계의 오지인데 이 라닥 지방과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그 불교도 우의대회라는 그런 모임에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인편으로 가지고 온 편지는 부다가야 대탑 아난다 스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1986년에 처음 인도를 갔을 때 네.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가고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스님이 갑자기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분은 나의 사촌 형이니 날처럼 여기고 돌봐달라. 그런 간단한 편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을 때 그 밑에는 이렇게 유인물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그 히말라야 라닥 어린이들의 그 교육 문제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호소문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그것을 읽고 또 그때 좀 협조를 했던 것이 히말라야 라닥과 인연의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라닥 지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 뭐 자료에 보면은 8개월 이상이나 얼음과 눈이 덮여 있는 그 히말라야 설산이 있는데 이 라닥 지방의 기후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히말라야 그러면 히말라야 설산 그러면 낭만적으로 들리고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계절이 좋은 때 가서 보면 참 평화스럽고 네. 그렇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3600고지 히말라야 라닥 설산은 8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4개월만 곡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짧은 봄, 여름, 가을이 잠깐 이렇게 지나가고 8개월이 겨울이지요. 그런데 이제 설산 그러면 우리가 또 눈이 있고 뭐 이런 좋은 산 같지만 네. 인간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땔감이 없는 거예요. 네.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라다크가 세계에서 시베리아 다음으로 추운 지역입니다. 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네. 그래도 땔감이 없어서 우리같이 이렇게 아궁이나 구들이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고요. 저는 라닥 사람들은 근면하고 부지런해도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8개월이 겨울이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짓고 무슨 교육을 시설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또 히말라야 라닥이 사실 우리 남한 거의 비슷한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군데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 자락마다 네. 이렇게 산촌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몇 가구, 몇십 가구 이렇게 있는 데서 학교가 또 있을 수 없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시설이 없는 것, 그것이 또 제가 히말라야와 더 깊은 인연을 맺은 기원이 됐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얼마나 추울지 그리고 땔감도 변변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9월에 그 라닥에 있어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유, 그런 것들을 뼛속까지 추위가 네. 스며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기도 따뜻하지 않지, 밑자리도 따뜻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 몸을 그냥 정말 움츠릴 대로 움츠려 봐도 정말 춥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막 바람이 창공을 찢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바람이 창공을 휘젓고 다니는 소리가 나고 창공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런 바람 소리. 그리고 안에서는 어떻게 몸을 작게 움츠려 봐도 정말 춥고, 그런데 정말 여기 사람들은 아무리 습관이 됐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또 히말라야 설산에서 오래 살면서 그 늙으신 분, 노인들을 보면 네. 그 주름이 그 추웠을 때 추위를 견뎠던 그렇게 그 움츠렸던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주름으로 각인이 돼서 네. 정말 저 주름은 추위를 견딘 깊은 주름이구나. 그러니까 주름이 특별히 아주 네, 깊게. 깊고도, 네. 네, 그 저의 느낌으로는 뭐 저희 나라에선 다 이제는 훨씬 뭐 노인이래야 주름 깊으신 분이 많지 않지만 히말라야 설산에서는 노인들이 유난히 주름이 깊어요. 근데 그거가 제 마음에는 겨울 동안 추위를 견디면서 진 깊은 주름에 추위가 각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겨울이 8개월이나 되면 농사 짓기도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물은 어떻게 재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보리, 밀 그런 작물을 재배하지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번에 가서 먹어봤는데 살구가 정말 맛있어요. 달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살구하고 작은 사과, 이제 과일은 그 두 가지가 나지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여름 4개월 동안에는 아주 정말 날이 밝은가 할 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밤이 깊어서 뭐가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4개월 동안에는 침묵이에요. 말도 하지 마. 말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재배한 그 보리가루, 밀가루, 우리 같으면 미숫가루죠. 네. 그런 것들을 더운 버터차를 타가지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버터차가 네. 영양도 있고 또 추운 속을 자꾸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라다크에서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네. 추워서요. 네. 화면을 보면은 라닥 지방에 아주 새파랗게 풀들이 자라고 아주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가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야크, 양, 소, 뭐 그런, 그래서요 거기 이제 나무가 없지만 그 대신 그 동물들의 배설물 네. 그런 것들을 땔감으로 이용하는군요. 네, 이렇게 잘 말려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땔감으로 말렸다가 네. 그러니까는요 그 라닥 사람들은 주방이자 거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넓고 크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로 음식물을 만들 때 네. 발생한 열기, 이걸 딱 가두었다가 온 집안에 가두었다가 낮 동안에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밤에는 그 온기로 뭐 온 집안에 네. 다 이렇게 좀 퍼져서 자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네. 거긴 뭐 목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따뜻하게 덮을 이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닥 지방 그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담요나 방한복 등 여러 가지 옷 보내기 운동을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기 뭐 이런 건 제가 뭐 마음이 나서 능동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 추울라 그런 마음이 나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이 상가세나 스님이 이제 거기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라닥 지방 그 의장인데요. 그분이 뭐 대만이나 스리랑카나 싱가포르나 인도나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우리 사는 것처럼 더운 나라구나. 그런데 한국을 와봤더니 어머 여기는 히말라야처럼 추운 데구나. 네. 추운데 여기 사람들은 아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는구나. 거기는 그 목축 중에 양이나 야크나 그런 털을 이렇게
잘라서 그걸 길쌈을 해서 그렇게 네. 입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볍지도 않고 좀 따뜻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주 푹신푹신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더러 한국 사람이 입는 겨울 헌옷 좀 보내달라고 그분은 이제 저한테 한 컨테이너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는 좀 입기 싫고 실증나서 안 입는 그런 옷이 농 속에 다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막상 일을 해보니까 남의 집 농 속에 있는 거지요. 갖다 줘야지 네. 제가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숙명여고에서 전교생이 크게 다 아주 히말라야 설산에 우리 옷을 보내자 그래서 여고생들이 가져온 옷은 여고생들의 그 예쁜 마음만큼 네. 그렇게 좋은 옷들을 가져와서 다 깨끗하고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가톨릭의 그 대치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던 김몽원 신부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뭐 그뿐 아니고 뭐 여러 기업에서 네. 제가 이게 방송이 돼서 특정 기업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여러 기업에서도 협력하고 이런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다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물론 원불교 강남교당의 중심이 되고 네. 전국 원불교에서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 7만여 점을 보냈다고. 8개월 동안 모았어요. 네. 네. 그래서 7만 점을 보냈지만 제 생각에 한 3분의 1은 주신 의복들 중에서 골라서 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그렇게 옷을 농 속에 두었는데 이런 보낸댄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다 꺼내서 보냈는데 그게 다 여름 옷도 있고 네. 한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옷이나 한복은 다 빼고 거기 사람들이 받아서 기쁘고 입어서 따뜻할 그런 옷들만 8개월 동안 모아서 7만 점 네. 6컨테이너를. 근데 그거 보냈던 일은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고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거 정말 천주교에서 담요도 많이 주셨어요. 네. 또 우리들이 모두 저기 옛날에 덮던 무겁고 솜잎을 이런 솜잎을도 많이 가져가고 또 그곳 어린이들이 발이 이렇게 동상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신발도. 새 신발은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마음에는 이렇게 보내는 게 뭐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많이 보냈어요. 네. 제가 세상에 없은 다음에도 신을 수 있는 만큼 네. 많이 보냈습니다. 아, 그렇게 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 라닥 지방 주민들에게 그 방한복이나 담요가 아주 큰 선물이 됐으리라 생각되는군요. 근데 거기 우리가 생각하면 인도가 저기 아리안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라닥은요 몽골리안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보낼 때 체구도 몽골리안이라 서로 우리와 비슷하고 네. 그래서 이게 다 입으면 고칠 것 없이 품이 맞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보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또 나는 뭐 보셨죠? 축제를 했어요. 네. 가서. 어떻던가요? 그곳 주민들이 그거 그 주민들이 너무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죠. 담요 본 일 없죠. 그렇게 푸근푸근하고 깨끗하고 푹신푹신한 이런 담요 본 일 없어서 담요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막 감격하고 그렇게 하고 뭐 다 신기하고 그분들은 네. 색상도 예쁘고 이 질감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네. 받으셨어요. 그 라닥 지방에 학교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간 벽지에 어떻게 학교를 세우실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거는 뭐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건 아니고요. 제가 1991년에 남인도 뱅글로어라는 데서 상가세나 스님 초청으로 거기를 갔다 히말라야 어린이 80명을 만났어요. 그 어린이들이 뭐 5세, 6세, 7세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형들은 뭐 15, 17살 이런데 어떻든지 80명이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에서 거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들이 아니 제가 왜 우리말을 못할까? 그렇게 다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 아이들 같이 보이는 몽골리안들이 네.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산촌에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상가세나 스님이 사람은 배워야지 배우지 못하면 무지랭이를 평생을 사니까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인도 벵글로에서부터 델리까지 가는 데만도 24시간씩 이틀 동안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그 델리에서 히말라야 라다까지 가는데 버스를 이틀을 타야 돼요. 어딘가에서 자고, 그리고 또 레라는 곳에 내려서도 자기 고향을 찾아서 산촌 마을을 찾아가려면 하루에 다 걸어가는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닿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마을에선가 또 한 번 자야지 자기 고향을 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데리고 오면 이런 모든 거를 터득해서 자기 집을 찾아갈 만할 때 보내니까, 그리고 또 경비도 이제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보통 10년 만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이제 남자 스님들만 돌보다 제가 이제 여자라 그런지 얘네들이 막 저를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또 너무 어린 네.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만져줬더니 그걸 받으려고 애들이 쭉 서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엄마가 그랬구나. 네. 내가 엄마 같은가 보다. 응? 아유, 배운 것도 좋지만 어머니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사랑을 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들이 너무 너무 다 철이 들고 고분고분 막 잘하는데, 때도 쓰고 그래야지. 저게 다 똑같이 매번 저렇게 잘하려면 저 어린 것들이 마음이 어떨까? 응?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못하니까 저것도 다 여기서 생존하는 원리를 터득해서 어린 것들이 저렇게 너무 저것도 좋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걔네들을 보고 마치 제가 간 곳이 히말라야 설산 라다게를 갔어요. 상가세나 스님 안내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라닥 원주민을 만났죠. 설산 3,600고지. 뭐 누가 어떤 아이 어머니인가는 모르지만 또 그 부모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어떻게 10년을 참는 거야. 정말 이거는 비극이야. 아무리 배우는 게 좋아도 이렇게 부모를 떨어지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10년씩을 사는 건 이건 비극이야.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네, 그런데 뭐 제가 갔는데 아주 뭐 그러느라고 그랬겠지만, 이제 상가세나 스님이 그 탁견이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사람들끼리는 학교를 지을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언젠가 세계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도 교육기관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학교와 국제명상센터 뭐 이런 몇 군데에 기초석을 놓는데 마치 제가 놓는 거가 학교 기초석이더라고요. 그럼 언제 개교를 했죠? 92년에 개교를 했는데 92년에 개교를 했으면 이제 7년이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학생들 연령층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지금은 27명으로 그 92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지금은 34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유치부, 유치원 아이 같이 유치부, 또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에 이제 고등부를 개교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상하실 수 없어요. 설산에다 학교를 지었으니까 설산 아이들이 왔다 갔다 또 통학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 상가세나 스님이 최초의 동기대로 레에 있는 아이들보다 산촌 깊은 곳에 흩어져서 사는 산촌 마을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 이 상가세나 스님이 지혜롭게도 그 상간에서도 편부, 편모, 또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더 불행한 여건에 놓여 있는, 그렇지만 총명한 이런 어린이들을 마하보디 조직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산촌 마을에서 쭉 선발에다가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마하보디 기숙학교죠. 그래서 지금 현재 92명이 함께 기숙사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이제 342명 중에 다른 아이들은 학교 레 근방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예요. 정말 라닥 지방 주민들에게 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너무나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병원까지 지어주셨죠? 지난 8월 18일 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셨나요? 상가세나 스님이 이제 뭐 그쪽에서 생각하면 제가 매우 능력 있게 생각이 됐는지 병원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상가세나 스님이.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 우리를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살아서 그런지.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프면 약도 먹고 또 수술하면은 수술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도 수술하면 살고 그런데 여기 산에 사는 이 히말라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께 맑은 물 한 잔 떠놓고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는데 여기도 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네. 그렇지만 정말 그게 저는 엄둔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가스나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눈이 8개월 동안 오니까 눈을 많이 바라보고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은 하여튼 좀 어렵게 살지만 다 이렇게 안경을, 선글라스를 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강하지, 겨울에 눈은 오래 보지 그러니까 눈이 안질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세나 스님이 여기다 병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진료로 차를 가지고 산촌 깊은 곳을 다니면서 눈 수술만큼은 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병원을 좀 지어달라. 여기에서 뭐 아프면 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델리나 이런 데로 비행기 타고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고 산촌 사람에게 이렇게 현대의학이 있대지만 혜택을 못 입는다. 근데 제가 정말 화냈어요. 못한다고. 아니 병원이 한두 푼 되는 일입니까? 근데 저를 같이 동행했던 김영진 교도님이 마더가 이제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2억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병원을 지어서 병상이 50개고요. 네. 연건평 400평인데 이번에 현대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가셨는데 한국에도 저기 읍이나 이런 데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박정수 교무께서는 이렇게 라닥 지방을 돕는 것 외에도 또 국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라닥 지방에 옷가지를 보낼 때 가톨릭 교회와 서로 협력해서 보내시는 일이 참 듣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톨릭 교회 성 라자로 마을에 가셔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죠?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는 그 나라 안에서는요, 맨 처음에 시각장애자들하고 인연을 맺고 점자 책을 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성 라자로 마을을 봉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합당치 못합니다. 제가 뭐 빨래를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인연을 맺고 관심을 갖고 기다릴 때 찾아가고요. 반갑게 만나고 그런 게 뜻이 있는데요. 종교가 서로 협력해서 또 그 인류 공동선을 함께 하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교리를 말하고 이런 거 말고 소외계층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일에 더불어 하면 좋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사실 어떤 종교이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 교무께서는 종교의 참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지 각각 그 종교에 따라서 우리 종교는 사랑이다, 또 자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기회에 따라서 여기서 할 때는 그 일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또 저 사람이 할 때는 이쪽에서 힘을 합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제가 성 라자로 마을을 그렇게 했지만 인도에 옷을 보낼 때 캄보디아도 6컨테이너를 보냈거든요. 그럴 때도 대치성당에서 마치 대치성당에서 하는 일만큼 하시는데 교세가 크고 교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천주교의 도움이 더 컸습니다. 정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나눈다는 것은 뭐 해외든 국내든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실향민들은 더욱더 가슴이 아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무께서는 평양 교구장까지 맡고 계신데 북한도 돕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정말 참 가슴 아프게도 분단 반세기를 살아오는 가운데 1995년에 100년 만에 대홍수가 북한 지역에
일어나서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옥수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간장을 좀 보낸 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1월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서 또 보니까 협동농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비료가 너무나도 북한에 필요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원료로서 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료도 한 6,000포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북한에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 영양이 부실하고 특히 어린이들 영양이 부실하고 그래서요.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어린이들, 임신부들, 출산부들을 위한 영양 공급을 위한 영양제도 보내고 지금 이제 원불교 강남교당에서는 북한 동포돕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서 그쪽에 필요한 생필품을 6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 곧 또 저기 10월에 또 갈 겁니다. 네.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조선족도 돕고 계시죠? 네. 네, 저는요, 95년에 북한에서 그 큰 홍수가 진지를 모르고 그 무렵에 잠깐 제가 중국 훈춘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보면 원정교고 중국 쪽에서 보면 권하교인데 저는 그 다리 하나를 넘어다 보면서 저기가 북한인데 저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 동포가 사는 데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판문점을 통해서는 길이 없어도 여기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로 의약품을 갖다 놓고 나중에 또 그게 다시 평양 쪽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의약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북한에 그 간장이 귀하다 그러니까 간장 된장을 좀 담가서 보낼까 그리고 9,000평의 그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금년에도 콩을 심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 생각에 참 그 해외 동포 중에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우리 통일에 중요한 독립군의 후예들다운 그런 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선족의 그 지식인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변대학에는 이제 책을 한 컨테이너를 보내고요. 네. 훈춘에는 장애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민족들이 장애자를 갖고 교육시설이 없어서 애쓰는 그쪽에 그게 또 큰 그쪽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발로 뛰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무가 되실 생각을 하셨나요? 어머니가 되라고 그랬어요. 네. 결혼을 안 하셔서 혹시 외롭거나 힘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커서 시집가지 말고 원불교 교무님이 되어라.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결혼을 안 해서 외롭고 그런 건 정말 생각해보는 겨를도 없고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막연하고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럴 때는 남 모르는 외로움이 크지요. 네.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를 직접 낳으시진 않았지만 라닥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더 박청수 하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머니라는 칭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닥에서도 어머니라고 그러고 훈춘 특수학교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마더라고 하지 않고 네. 박청수 어머니 뭐 이렇게 네. 플랜카드도 써붙여 놓고 또 저기 스리랑카에도 가면 박청수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린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만약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몇백 명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하지 않은 큰 보상으로 네. 큰 상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지구촌의 권속이 있어서 전 행복해요.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청소년들 이쪽에는 제가 저의 젊은 날 동안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그 출소자들, 소년원에 있다가 출소자들을 위한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든 제 뜻과 같이 지금 빨리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산 성지에 대한중학교를 세워서 범죄 연령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더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그 우리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교육으로 선도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또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근심도 덜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나라 밖으로는 이제 1937년에 연해주에 있던 러시아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의 소수 정책에 의해서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서 뭐 중앙아시아로 다 갔는데요. 그렇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다 돌아옵니다. 연해주로.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이제 다시 저한테 큰 계획이 있다면 연해주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말과 글을 할 수 있도록 한글 학교를 세워서 고려인을 돕는 것은 제일 큰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고 싶으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좋은 교회 참 의미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